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건강, 사회연결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백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스타 양적자료 DB에 공개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라는 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이 데이터 이름을 축약해서 K샵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요, K샵 데이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K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게재한 논문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회연결망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발표의 많은 비중이 데이터 소개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K샵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연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주신 연구진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회연결망, 건강검진, 인지기능,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파트로 나뉘어서 총 12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연구진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샵은 각 학문 분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구축한 융복합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K샵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고령사회의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 동안 총 5차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특히 K샵은 강화도의 농촌 한 마을, 면 단위로 한 마을의 60세 이상 어르신을 전수조사해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추적조사의 응답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K샵 데이터는 바이오마커, 유전자, 뇌, 사회연결망을 모두 조사한 융복합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샵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께서 건강장수클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K샵의 연구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두 개의 메인 코호트가 있습니다. 강화도 K면과 L면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두 코호트는 공통적으로 사회연결망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K면은 총 5차에 걸쳐서 패널 조사를 시행을 하였고 건강검진은 1차, 4차, 5차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인 코호트 L면에서 진행된 거는 2017년 처음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K면에서 몇 년간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이나 자녀분 댁으로 이사를 하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2021년에 이제 2차 패널 조사를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심해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두 면에서 K샵은 완전 연결망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두 그림은 실제 각 면의 지도를 추상적으로 변형을 시키고 연구 참여자분들의 실제 주소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해서 연결망 지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한 사람, 응답한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그 대상자들 간의 연결성을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지도의 한 블럭이 행정구역 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이 그 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밖의 리까지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전체 마을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친구라고 응답하지 않고 본인도 이 마을 안에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개인 단위에서 그리고 전체 단위에서 아이솔레이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K샵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투고를 하고 코멘트를 받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과 또 대상자들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농촌 한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과연 한국의 어르신, 더 좁게는 농촌 어르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K샵은 대표성을 목표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회 연결망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표성이 아니라 완전 연결망을 패널 데이터로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기회로 삼아서 이 K샵 대상자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투고 예정인 K샵 코드 페이퍼의 일부분이고요. 2012년 국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서 농어촌으로 분류된 대상자들과 그리고 K샵, K면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성별을 비교하였을 때 국건형과 K샵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학력의 경우에는 모두 무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두 특성에서는 K샵과 국건형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직업을 보았을 때 직업 간의 하위 영역 모두 차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샵 데이터에서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요. 반면에 국건형에서는 32%로 K샵의 한 50% 정도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퇴직한 분들은 48% 정도로 K샵보다 높았습니다. 이 특성은 K샵이 실제로 강화도 중에서도 시내와 거리가 좀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나가야지 시내로 갈 수 있고요. 또 섬 중에서도 그 북쪽에 치우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유형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국건형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K샵에서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이혼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이기 때문에 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사별한 경우에만 독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K샵 연구 대상자의 음주 비율이 국건형보다 거의 50%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마을회관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농휴기 겨울에 마을회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럼 마을회관에 계시는 거의 모든 남자 어르신들은 소주를 박스로 이렇게 쌓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은 실은 남자 어르신이 아니라 여자 어르신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50% 정도 평균적으로 음주를 하고 계시고요. 여자 노인분들은 음주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별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관절염에서 K샵 대상자들의 유병률이 국건형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것 또한 직업적인 요인 그리고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K샵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연결망은 자아 중심 연결망 변수와 완전 연결망 변수가 있습니다. 이 자아 중심 연결망 변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수고요. 그 중에서도 구조와 구성을 나타내는 연결망 수, 밀도, 연결망의 구성. 예를 들면은 한 개인의 연결망에서 자녀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친구의 비중이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중심 연결망으로도 브로커리지 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연결망은 크게 센트럴러티라고 하는 중심성,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구성,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위치를 완전 연결망으로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성을 나타내는 클리크, 또 염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K코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데이터인데요.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신체 계측, 비만 지표, 혈압, 그리고 TUG라고 하는 신체 기능 데이터도 수집을 했고요. 또 골다공증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채취를 통해서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건강검진 데이터는 모두 패널로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설문인데요. 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춘 설문이기 때문에 CESD, MMSE, ADL, IADL 모두 설문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로움, SF12, 수면 장애, 구강 건강까지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신, 신체 기능을 포괄하는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데 저희가 사회 연결망 설문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지만 보통 45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설문 문항을 두고 굉장히 오랜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연구할 때, 특히 사회 연결망에 초점을 둔 건강 연구를 할 때에는 어느 분야에 계시던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연구가 되어 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진이 K샵 데이터를 활용해서 출간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63편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고요.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였는지 보면은 여기서 주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종속 변수를 의미하고요. 63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우울로 12편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fMRI, MMSE, SF12,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구강 건강 순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 ADMA, 수면장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망 자료를 사용해서 모털러티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아직 한 편밖에 진행되지 않은 연구도 BMI, CRP, 코티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독립변수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건강과의 상관성을 본 논문이 CRP, 수면, 주관적 건강 연구가 있고요.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도 3편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 같은 경우에도 K샵은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척과 친구 이렇게 3그룹으로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 모두를 고려해서 어떤 관계가 우울과 더 큰 상관성을 가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샵이 가지고 있는 사회 연결망 변수들을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타입을 밝히고 그 타입 간의 우울의 정도를 비교한 논문도 게재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아중심 연결망과 완전 연결망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5가지의 타입으로 분류한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활동이 인지 기능 상실과 우울 간의 관계에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소셜 인게이지먼트는 사회적 건강의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샵에서도 이 소셜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하는 영역을 마을 행사, 종교단체, 또 친구 모임, 자원봉사 등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연결망 수를 에고센트릭이랑 컴플리트로 2개 나누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샵의 사회 연결망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중심 연결망, 완전 연결망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자중심 연결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중심 연결망 데이터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한국사회학회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3명 간의 관계, 즉 3자 관계를 열린 3자 관계와 닫힌 3자 관계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K샵은 응답자가 자신과 친구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C와 B의 관계, B와 E의 관계도 설문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가 가진 열린 삼자 관계, 예를 들면은 A와 D와 E의 관계는 열린 삼자 관계거든요. 이 삼자 관계는 A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A는 연결망 중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린 삼자관계의 특징은 연결망 중개자 위치가 많은 이 연결망 중개자 위치가 이제 많은 양의 정보가 지나다니는 통로로 작동을 하고 또 연결망 중개자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 연결망 중개 역할이 인지 능력을 높이고 또 신체적 건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닫힌 삼자관계 같은 경우에는 A, B, E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A, B, E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삼자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집단 내 정보 공유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이 서로 물질적,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기 수월하다고 봅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 양식과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함께 어울리는 3명의 이제 친구 집단이 있다면 내 친구 2명이 모두 술을 끊고 또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나도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삼자관계, 특히 닫힌 삼자관계가 SF12 중에 PCS로 측정된 신체적 건강 간의 상관성을 보았고 이 닫힌 삼자관계가 단순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인터랙션 효과로 이 닫힌 삼자관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과의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을 때 신체적 건강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만약 감정적 친밀도가 낮은 닫힌 삼자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게 오히려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상관성을 밝힌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결망은요, 배우자 연결망입니다. 보통 개인 수준의 연결망 혹은 마을 전체 수준의 연결망을 보는데요. 이렇게 부부 간의 연결망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에서 디프레션을 주제로 한 연구였고요. 배우자 간의 우울 전이에 배우자 간의 사회 연결망 특성이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밝힌 연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연결망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닫힌 연결망, 그리고 열린 연결망과 비슷한 개념으로 배우자 간의 오버랩되는 이 네트워크 수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를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연결망 변수도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고요. 완전 연결망 수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와 나의 배우자는 철수라고 하는 친구를 친하다고 응답하지 않았는데 철수가 나와 내 배우자를 서로 잘 알고 있고 친하다고 응답을 한다면 방향성을 두지 않은 연결망 분석에서는 공유하는 친구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간의 네트워크 특성이 우울 전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 연결망 연구인데요. 이 부분은 염식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샵 데이터 신청 관련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데이터를 코스타에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완전 연결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또 K샵과 관련된 연구가 또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콘택트 어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